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사 제9강 교재 제17장부터 1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17장, 제19장, 제18장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17장 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와 공의회의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신학적 논쟁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관계였습니다. 그 후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맞서서 바른 신학을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키프리안이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있던 3세기 논쟁의 초점은 배교자들의 복원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들은 모두 중요했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러한 논쟁에서 바른 신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한 것은 확고한 논거와 생활의 선결이었습니다. 콘스탄틴 이전만 해도 당시 세속당국은 교회의 신학적 논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에 관련된 당파들은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속당국에 호소하거나 신학적 패배를 세속당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번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의 회심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건의를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을 결속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바랐던 교회의 통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국 정부는 기독교 내에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하기를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타파된 신학 이론들 중에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위협할 만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제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신학적 문제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랜 논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황제들은 교회 안에서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황제의 권위에 의해 옳은 자를 가려내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논쟁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나 교회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황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신학적 논쟁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또는 음모의 도구로 전락되기도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리우스 논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도시의 감독과 사제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논쟁은 급기야 황제가 개입하게 되고 양측 모두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동원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그리 덕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은 정치적 술수로 점철된 신학적 논쟁 자체가 아니라 이처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위협한 이론들을 배척할 수 있는 힘과 슬기를 유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논쟁의 발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